내 인생의 진정한 스승, 진정한 어른을 저는 아주 의외의 곳에서 만났답니다. 바로 제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직장의 상사에게서 말이에요. 오늘은 조금 쑥스럽지만 저의 젊은 날을 지탱해 주었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가 23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였어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입사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낯설었죠. 모든 것이 어렵고 두렵기만 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는 것조차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제 바로 윗 상사가 바로 그분 김 부장님이셨어요. 지금이야 부장님 하고 편하게 부르지만 그때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셨답니다. 김 부장님은 40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어찌나 철두철미하고 완벽주의자이신지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책상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서류들은 칼로 자른 듯 반듯했죠. 회의 시간에 그분이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보고서의 오타 하나, 숫자 하나를 지적하실 때면 저희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여야만 했어요. 특히 저 같은 신입사원에게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으니까요. 제가 입사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중요한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에 제가 숫자 하나를 잘못 기입한 거예요. 그 작은 숫자 하나 때문에 회사에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뒤늦게 실수를 발견하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제 나는 끝이구나. 여기서 쫓겨나겠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그 일은 김 부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부장님 책상 앞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부장님의 불호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부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부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죠. 그런데 제 귀에 들려온 건 질책이 아니었어요. 이리 와서 앉아봐.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부장님을 쳐다봤어요. 부장님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죠. 어디가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 제가 실수한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제가 설명을 마치자 부장님은 서류를 다시 가져가시더니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실수이기도 하지만 최종 확인을 못한 내 책임이 더 크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신 똑같은 실수는 2번 다시 하면 안 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프로가 될 자격이 없는 거야. 이번 일로 내가 뭘 배워야 할지 스스로 깊이 생각해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혼내고 다그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부끄러움과 죄송함, 그리고 아주 작은 안도감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날 저는 퇴근 후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멍하니 부장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나를 내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죠. 참 신기하죠.
때로는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김 부장님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전히 그분은 무섭고 어려운 분이었지만 그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원칙과 책임감을 가진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저는 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이 서류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은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때로는 퇴근 시간도 잊은 채 저를 앉혀놓고 일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짚어주시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준비한 기획안을 들고 부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부장님은 기획안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줄을 그으시며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야속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 노력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부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일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기획안 말이야. 내용은 나쁘지 않아. 그런데 이걸 실행할 다른 부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 이 일을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고민해 봤냐는 말이야. 일이라는 건 말이다.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다. 항상 내 일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야. 부장님의 그 말씀은 제게 또 하나의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책상 너머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 업무가 회사 전체에서 어떻게 톱니바퀴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지, 내 옆자리 동료의 일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자 일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은 제게 단순히 일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인생이란 건 어쩌면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선물을 받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져도 어느덧 회사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햇병아리가 아니었죠. 부장님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사였지만 때로는 인생 선배처럼,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처럼 저를 챙겨주셨답니다.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시기였죠. 회사에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장님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가만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려주고는 당신 자리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 따뜻한 유자차 한 잔과 말없는 격려가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었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그때 저는 또 한 가지를 배웠어요. 진정한 위로라는 건 수많은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의 아픔을 묵묵히 알아주고 곁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부장님은 칭찬에도 아주 인색한 분이셨어요. 제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도 그냥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처음에는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부장님만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신 부장님은
제가 이룬 성과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더 높은 분들 앞에서 아낌없이 쉬어주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아무개 씨가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저 친구의 아이디어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공을 전부 저에게 돌리셨죠. 사람을 키운다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부장님은 저를 당신의 후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성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세월이 흘러 저도 어느덧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김 부장님은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었죠. 마지막 출근을 하시던 날 저희 팀원들은 조촐한 송별회를 열어드렸어요. 그날따라 부장님은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줍은 소녀처럼 웃으시더라고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고마웠다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라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 차례가 되어 부장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의 감사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기 때문이죠. 그런 저를 보시고 부장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줄 나이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내 후배들에게 좋은 어른,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렴. 그거 하나만 약속해줘.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부장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제가 받은 좋은 영향력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삶의 소중한 의무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장님이 떠나신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회사 생활을 했어요.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정리되고 나아갈 길이 보이곤 했답니다. 그분은 제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든든한 등대와도 같은 분이셨어요. 이제는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다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는 참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23살 겁 많던 신입사원 시절에 만났던 호랑이 부장님을 떠올리며 용기를 낼 수 있었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려움을 대하는 단단한 태도. 그 모든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그분은 저의 직장 상사였지만 동시에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우리 경따수 구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무섭고 어렵기만 한 상사나 선배가 있나요? 혹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미워만 하지는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 사람의 행동에 담긴 진짜 의미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인생의 귀한 인연은 종종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 따뜻한 스승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김 부장님께 받은 그 귀한 가르침을 평생에 걸쳐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서로에게 따뜻한 배움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